자, 각 당의 분위기도 상당히 이제 지금 궁금한데, 사실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때 대구하고 경북 그리고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네. 거의 뭐 14개, 거의 다 이제 파란 물결로 뒤덮였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뭐 과반 이상, 최소 9곳 이상에 대한 낙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사실은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8개, 9개 지역에서 승리를 사실상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전통적인 우세 지역, 부산, 대구 등 영남 5곳에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이렇게 9곳은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충남, 대전, 세종 이곳은 경합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도 한 2-3곳 정도의 승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과반의 승리를 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에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나 아니면 또 지도부의 내분, 또 김포공항 이전 이슈 등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예, 있는 상황으로 예, 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막판에 들면서는 전통적인 우세 지역, 전북, 광주, 전남, 또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목표치를 좀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이거를 다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만한 네. 패배를 회복할 만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단 말이죠.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지금처럼 네, 지도부에서 내홍. 내분이 또 있었고 네. 악재들만 계속 겹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있단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 좋겠어요. 대선 때 17개 광역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됐죠. 자, 이 비교를 해보면 10대 7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좀 이제 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정권 교체가 됐고 여야가 공수교대를 한 겁니다. 그럼 10대 7 기준으로 그 지방선거가 가면 대선의 민심이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네, 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원 없이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밀어달라. 네. 밀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입법 독주하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목 잡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자, 새 정부 밀어주기로 좀 갈 거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10 플러스 알파예요. 9개는 유리한 우세 지역이었는데 네네네. 10개 정도가 우세 지역이고 몇 개 더 경합 지역에서 뺏어올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여당에 대해서 민심이 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 불리한 게 호재가 한두 개 터져도 지금 10대 7을 유지하거나 한두 개 일까 말까인데 말씀하신 대로 악재가 연일 터졌고 또 이제 선거 목전에 사전투표 뭐 바로 앞두고 지도부 내홍 또 벌어지고 네. 겨우겨우 봉합돼서 이제 원팀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네, 목표치도 달라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선거 전략도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 윤영 컨벤션, 소장께서는 컨벤션 어떻게 효과를 좀 보시나요? 극복하기 어려웠던 이번 게 선거 결과 한미 국민의힘에서는 정상회담 지금 같은 게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9곳 이상, 네네. 민주당에서는 4곳도 위험하던 네, 김민석 본부장은 굉장히 지금 그 읍소 전략 네다섯 나가더라고요. 개를 이기면 선방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지금 약간 엄살성의 이제 네. 메시지를 최근에 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당 지지층 투표를 안 하러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걸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충청권 지역입니다. 경기와 이제 충청권 지역인데 지금 오늘도 투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이제 경합 지역, 특히 이제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보면은 경합지가 지금 4군데인데 저희는 한 2군데 정도 더 해서 충남하고 지금 이 강원도까지도 한번 넣어서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가 예상외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는 그 민주당이 그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후보들의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요. 지난 18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겼어서 지금 후보들이 현역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물 경쟁력에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기초단체장 잠깐 볼 텐데 기초단체장 하면은 이제 서울 하면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아까 잠깐
누군가 말씀하셨었나요? 그 24대 1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24곳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워낙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좀 선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이제 그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예상은 12곳 정도는 우세하다. 3곳 정도는 열세고 10곳은 경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망 자체가 어두운데요. 일단 최대 8곳에서 우세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